광주 요약 택시신문 기자의 태국 치앙마이 여행기 시작합니다. 출발. 태국은 남한 면적의 7배나 되는 큰 나라이며 지금까지 외세의 지배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인천공항까지 4시간이 걸리고 인천에서 태국까지 5시간 반에서 6시간쯤 걸립니다. 이스타 항공 여객기에는 모니터가 없어서 영화를 보며 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3박 동안 머물렀던 4성급 호텔 프라마입니다. 4성급이지만 칫솔과 치약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태국은 전 국민의 95%가 불교 신자이지만 호텔의 한쪽에 힌두교의 신 가네샤가 모셔져 있습니다. 치앙라이로 가는 길, 치앙마이에서 치앙라이까지 약 3시간이 걸립니다. 치앙라이는 라오스와 미얀마와 가까운 북부 지역입니다. 며칠 전 홍수가 난 이후 우리가 첫 관광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흘 동안 이용했던 일제버스입니다. 치앙마이는 수도 방콕 다음으로 태국의 제2의 도시입니다. 시내 모습입니다. 도중에 들린 휴게소입니다. 화장실, 슈퍼, 편의점 등이 있습니다. 화장실 앞에 정갈하게 설치된 세면대입니다. 태국의 재래식 화장실에는 물과 바가지가 비치되어 있어 매우 위생적으로 보입니다. 물론 태국의 화장실에 수세식 변기도 있습니다. 도로를 넓히는 중인데 전봇대만 남기고 길을 깎아낸 모습이 이채롭습니다. 태국의 전봇대는 원형이 아니고 사각형입니다. 태국 국왕의 초상화가 걸려 있습니다. 위대한 태국 국왕의 초상화에 대해서는 손가락으로 지목해서는 안 되고 손바닥 전체로 지목해야 한다고 합니다. 건물 간판 밑에 사진은 태권도를 하는 모습인데 태권도 체육관일까요? 백색 사원 화이트 템플 왈롱쿤 사원, 태국의 대표 사원입니다. 와시란 말은 사원, 사찰, 절이라는 뜻이랍니다. 앙코르 와시 맞고 앙코르 와트는 일본식 발음입니다. 찰럼차이가 조성했습니다. 이럴 수가. 사원 전체가 백색이고 건물의 모서리가 전부 뾰족한 장식으로 치장되어 있습니다. 건물을 저렇게 뾰족한 장식으로 치장하려면 기술적으로도 매우 어렵고 조각가가 시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변 전경입니다. 관람객이 꽤 많았으며 오른쪽 용의 기세가 등등합니다. 우리나라의 용과는 사뭇 다른데 힘차게 물을 뿜고 있습니다. 사원의 주변에 연못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사원의 입구에는 지옥이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본당 안에는 벽면에 주황색의 부처가 형상화되어 있고 그 앞으로 2개의 부처상이 더 모셔져 있는데 말로 할 수 없는 종교적 감동을 오랫동안 받았습니다. 촬영 금지라서 이 장엄한 부처님들을 카메라에 담지 못하니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멋진 조각상입니다. 뒤쪽에서 본 사원의 모습인데 울타리도 멋집니다. 닭다리를 한 여신 또는 보살의 멋진 모습입니다. 이름은 모르겠군요. 비레물씨라는 불교의 교리대로 눈을 가린 동자승입니다. 화장실 쪽의 화분대도 예술적입니다. 복전함을 들고 있는 원숭이의 표정이 생생합니다. 백색 사원의 안에 황금색 사원도 보입니다. 생생한 가면들이 걸려 있습니다. 이 사원을 조성한 찰럼차이입니다. 적색 사원, 레드템플, 와수어 이플락강. 적색 사원으로 올라갈 때 탑승했던 버스에 키티가 그려져 있습니다. 적색 사원이라는 이름은 이 7층의 적색 탑과 이 적색 지붕의 사원 때문에 붙여졌는데 시간 관계상 적색 사원은 관람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옆에는 25층 높이의 세계 최대 관음상이 있습니다. 관음상의 계단에는 멋진 용들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적색 사원에도 용이 있습니다. 관음상의 입구에는 예쁜 소녀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관음상 안에 조각된 부조입니다. 딱 보기에도 중국인들의 모습입니다. 상투와 두건, 부채는 우리에게도 익숙합니다. 중국 관복 같습니다. 적색 사원은 중국 사원으로도 불리운다고 합니다. 청색 사원 완렁스아땐, 청색 사원은 찰럼차이의 제자가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원은 주로 청색을 사용했으며 조각상들도 모두 청색입니다. 사원의 뒤쪽입니다. 사원 앞쪽에 비치된 조각상들입니다. 용의 모습이 생생하고 힘찹니다. 우리나라 용과는 사뭇 다릅니다. 사원의 마당은 아직 공사 중입니다. 사원 안의 장엄한 모습입니다. 사원 옆에는 관람객들이 쇼핑을 할 가게들이 있고 화장실 벽면에 붙어있는 부조마저 예술적입니다. 모델의 자세가 자연스럽고 구도가 훌륭합니다. 메카짠 온천, 화산 활동에 의해 뜨거워진 물이 솟아올라 족욕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옆에는 가게들이 있습니다. 와수완독, 이곳은 유명한 고승들의 사리를 모셔둔 사원입니다. 부처님의 진신사리도 모셔져 있다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탑들이 사리를 모셔둔 곳이랍니다. 사원 안에 나무에서 핀 꽃입니다. 옆에 승려학교도 있어 승려들이 보입니다. 본당 안에는 황금색 부처가 모셔져 있고 우리나라의 단청같이 천장이 화려합니다. 여러 부처들이 모셔져 있으며 태국의 위대한 국왕 라마구세 푸미폰 아두냐데세의 영정도 있습니다. 형 국왕일까요? 카렌족 마을의 입구입니다. 개 한 마리도 보이는데 열대지방의 개들은 더위 때문인지 대개 축 늘어져 있습니다. 카렌족은 링을 끼워 목이 길게 보이도록 만듭니다. 실제 해부학적으로는 어깨뼈가 주저앉아 목이 길어 보인답니다. 다산을 기원하는 목각상의 남녀 성기가 과장되어 있습니다. 관람객을 위한 가게들이 즐비합니다. 각종 기념품들을 판매하고 있고 이 처자는 한국 골목에서 만났다면 한국 처녀인 줄 알았겠습니다. 고대의 교류 흔적인지는 몰라도 한국 사람과 외모가 너무 닮았습니다. 갓난이는 쪽쪽이 대신에 립스틱 같은 것을 빨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많이 보이지만 이들은 국어를 하지 않았습니다. 관광객들이 오면 카렌족은 공연도 해줍니다. 가게 뒤편입니다. 엄마는 날씨도 덥고 비쩍 말라 힘든데 애기들이 달라붙어 젖을 빨고 있습니다. 도이수텝 태국에서 가장 전망 좋은 사원. 버스에서 내리니 큰 바둑판 같은 구조물이 보입니다. 불교 상징물이 새겨져 있습니다. 치앙마이를 배경으로 찰칵. 치앙마이가 잘 내려다 보입니다. 큰 바둑판 옆에 사당입니다. 입구 쪽에는 국왕의 사진이 모셔져 있고 화려하게 건축되었습니다. 한쪽 구석에 힌두교 시바신의 아들 가네샤가 초라하게 모셔져 있습니다. 태국 사람들이 시주를 하는 방식입니다. 입구 쪽에 모셔진 부처이고 관광대국답게 관람객이 많습니다. 도이수텝을 대표하는 황금탑입니다. 와불도 있으며 검정색 불상도 있습니다. 다양하고 다채로운
불상들이 놀랍기만 합니다. 법력이 높은 승려가 물을 뿌리며 축복해줍니다. 한국 사람에게는 빨리빨리라고 한국말을 절반 섞어서 말합니다. 여러 형태의 불상과 그림들이 다양하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로얄 라차푸르 공원의 입구 쪽입니다. 이곳은 태국의 위대한 국왕 라마 9세 푸미폰의 70세 생신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공원입니다. 빨간색 택시 또는 버스의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입구에 코끼리 상들의 위험이 상당합니다. 수십만 평의 대지에 식물원과 테마공원 등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공원 중심지의 본관에는 위대한 국왕 라마 9세의 초상화가 모셔져 있습니다. 이곳은 매우 화려하게 꾸며져 있는데 내부는 컴컴합니다. 그러나 채광의 효과로 사진은 잘 나옵니다. 본관에서 내려다본 멋진 공원의 모습입니다. 본관에서 다른 쪽 방향으로 본 모습입니다. 위안 쿵칸 마을 사원 유적. 이곳은 마을과 사원과 고대 도시의 유적이 혼재된 곳입니다. 관람용 차량인데 한국의 경운기로 만든 것 같습니다. 물난리를 겪은 지 며칠 안 되어 하수도 냄새도 났습니다. 고대 도시의 유적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이 사원의 이름을 읽을 수는 없습니다. 닭다리를 한 이신의 힘찬 모습을 보면 어쩐지 싸움을 잘할 것 같습니다. 홍수를 겪은 유적의 모습입니다. 사원에는 불상이 모셔져 있고 사원들은 역시나 예술적입니다. 사원 옆에 건축물이며 사원은 화려하게 치장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사찰은 그 형태가 모두 비슷하지만 태국의 사원은 부처와 신들이 매우 다양합니다. 유적에 홍수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또 다른 사원의 멋진 탑이 보이고 다양한 형태의 사원들이 너무 예술적입니다. 야시장 치앙마이에는 많은 야시장이 있습니다. 카렌족이 파는 물건이나 야시장에서 파는 물건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 기념품들은 한국에 돌아가 태국 여행을 되새김질할 때 무척 유용하겠지요. 태국 사람들의 성격같이 돼지와 원숭이 인형들이 웃고 있습니다. 쌍캄팽 미네마을 태국 최대의 수공예 단지. 이곳은 우산 제작으로 전통과 역사가 깊은 곳입니다. 여러 나라 말로 안내 문구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우산을 만들고 있는데 관광객에게 가장 인기 있는 코너입니다. 잘 지워지지 않는 물감으로 핸드폰이나 모자 등의 기념이 될 만한 그림을 그려줍니다. 화려한 우산들 때문에 눈이 놀랍니다. 아름다운 색채와 문양들이 이곳의 우산은 비 올 때 쓸 수 없는 우산임을 보여줍니다. 우산 외의 부채와 각종 기념품들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부채로 붙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와체디로왕 84m 란나왕국 시대의 벽돌 피라미드식 탑. 이 사원은 85m 크기의 고대탑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탑의 무너진 부분이 아직 복원되지 않았습니다. 탑의 중간에는 코끼리 상이 배치되어 있으며 가운데 부처상에는 바로 다가갈 수 없도록 미끄럼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탑의 원형에는 코끼리 상이 사면으로 쭉 둘러 있었는데 원형이 남아있었다면 상당한 위용을 과시했을 것 같습니다. 부처상은 현대에 설치한 것 같습니다. 탑의 아래에도 조각상이 설치되어 있으며 탑의 원형이 모형으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원과 모셔진 부처의 모습이 이채롭습니다. 칸톡 디너쇼 식당에 도착하니 오늘 공연할 배우들이 반겨줍니다. 이 식당의 간판은 읽을 수 없는데 바로 옆에 강은 홍수의 흔적을 보여줍니다. 식당에서는 우리나라의 밥상과 똑같은 상에 돼지고기, 닭고기 등이 무한 리필되었습니다. 화려한 색상과 이국적인 춤 동작, 잠자리 날개 같은 날개로 펼쳐지는 춤과 음악은 너무 멋지고 황홀했습니다. 그런데 이 춤들은 한국의 고무줄 놀이나 쎄쎄쎄 놀이와 흡사했습니다. 깨금발도 하고 멋진 공연이 이어졌는데 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너무 멋진 관광차가 도착했네요. 2층 버스입니다. 두리안을 먹는 가게입니다. 두리안은 달콤하지는 않습니다. 이 과일은 뾰족한 가시로 덮여 있는데 칼로 자르면 속에서 고구마 같은 것이 나옵니다. 맛은 잘 익은 고구마에 요구르트를 섞고 향료를 뿌린 것 같습니다. 아무리 과식해도 소화가 잘 됩니다. 다만 냄새가 강해서 호텔에 가져가면 5,000바트 정도 벌금을 내야 합니다. 두리안을 먹은 후에는 트림이나 방귀를 조심해야 합니다. 태국에 오면 꼭 먹고 가는 대표 과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